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성현의 100일 영어 습관. 자, 오늘은 6번째 이해 속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직장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 영어 강사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경험치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내 걸로 습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왜냐하면 공감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연구를 해봤죠.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의 영어가 왜 진전이 되지 않는지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청취를 할 때 겪었던 부분들, 또 그리고 오늘은 이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자, 이해 속도가 중요하죠. 자, 우리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을 때, 자,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100km 이상으로 시속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제가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운전하는 게 쉽지 않겠죠. 자, 한 5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진입했어요. 자, 어떤가요? 다른 차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나는 뒤처지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저 차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녀?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그 속도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영어 또 내가 요구받는 영어 달라요. 그 수준이 다르겠죠.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어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수준을 맞춰주기를 많이 원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필한 책도 사실은 서점에서 말이 많았어요. 너무 어렵다. 저거 쉽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영어 또 간단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너무 제목도 거창해 보이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이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졌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를 잘하는 길도,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습득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답을 벌써 보여드려봤어요. 자, 빌 게이츠와 또 워렌 버핏, 그죠? 두 분이 어느 대학에 강연을 갔을 때 어떤 대학생이 빌 게이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빌 게이츠 씨, 당신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당신에게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그 어떤 능력보다도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책을 한정된 시간으로 책을 읽다 보니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사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영어를 조금 어학을 좋아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8종 교과서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휘를 8종 교과서 단어 집을 사서 그 한 권을 모조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좀 괴짜였죠. 학교 다닐 때는 좀 괴짜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어만 많이 외우면 영어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단어는 아는데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바로바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죠. 자,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굿모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good이라는 단어도 알고요. morning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굿모닝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진우님은 관용구일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관용구일 경우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약간. 자,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제가 표현을 써봤는데요. 자,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고유의 표현이 있어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는 단어장 들춰볼 시간이 있으면 문장을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죠. 자, 그만큼 문장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귀가 뚫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귀가 뚫렸다. 우리는 청취를 할 때 단어만 다 들리면 내가 단어를 다 알아들으면 그 문장이 이해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었고. 자, 그런데 단어는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뚫렸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는 들리지만 문장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다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 속도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또 영어로 된 글을 또는 문장을 내 귀로 들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귀로 또는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자료지만 똑같은 영어 문장이지만 자, 읽기를 할 때는 그게 문자의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들을 때는 이게 단지 설이라는 게 다르죠.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느냐 서리로 되어 있느냐라는 게 다른 점이지 같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청취라는 것은 마치 귀로 읽는 것이다라고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리로 된 영어를 머릿속에서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을 하는 속도가 1분에 몇 단어 정도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1분에 150단어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1분에 150단어 정도의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자, 모국어의 경우에는 말하는 속도의 4배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600단어 정도 읽을 수가 있겠죠? 속도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영어는 평균 한국인들이 한 50단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말하는 속도 정도까지는 내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 약 3배 정도의 실력이 필요한 거죠. 속도가 3배 정도가 더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읽는 속도가 곧 듣기의 속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읽는 속도가 늦으면 그만큼 듣는 속도도 늦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그 속도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발견한 게 아니고 저도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저명한 언어학자 스티브 크라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 그 extensive reading, 다독은 영어를 잘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강조하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책을 좀 창피한 일인데 얘기지만 책을 좀 많이 안 읽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주, 일주일 정도에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물론 한글로 된 책이 되겠죠? 자,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글로 된 책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어야 자, 그 영어 활자 또는 문체, 구조 그런 것들이 적응이 많이 되어서 영어 실력 또 이해 속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